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1년 6월 5일 날 시행된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이번 연도 지방세법 문제가 조금 지엽적이고 구석진 데서 나와가지고 약간은 난이도가 예년보다는 높아졌다라고 보여요.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매년 100점 방지용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출제된 문제가 100점 방지용으로 출제된 문제 수가 많아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기본기를 잘 다지고 또 암기할 부분들 그거를 열심히 암기하신 분들은 또 괜찮은 점수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틀린 문구 같은 경우에는 왜 틀렸는지 그런 걸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강의를 할게요. 옳은 것은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얘가 옳은 문장이고 나머지가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그런 걸 좀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왜 틀렸을까?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게 그냥 요 마지막 서술이 틀렸죠. 납세 의무를 진다로 끝나야 되겠죠. 진다. 이게 납세 의무 승계죠. 자동 납세 의무 승계예요. 합병을 하면 이제 피합병 법인이 없어지는 거니까 남아있는 존속하는 합병 법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서술이 틀렸고요. 뭐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뭐가 틀렸죠? 전부라는 표현이 틀렸죠. 청산인 같은 경우에 분배한 걸 한도로 해서 분배한 재산 그걸 한도로 해가지고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배받은 자 같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부분을 한도로 해서 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업 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지자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요거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 그걸 위해서 양도일 전에 확정이 된 거 요게 이후가 틀렸죠. 이전에 확정이 된 납세 의무가 확정된 징수금 그거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요. 이후에 확정된 거는 요거는 양수인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징수금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요 맞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맞는 지문도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서류의 송달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 요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맞는 지문이고 자 요거는 맞는 지문인데 나머지가 또 틀렸습니다. 틀린 지문 왜 틀렸는지를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해야 한다. 자 이거는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요 고지하고 독촉은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모두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말고 나머지 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대표인한테 송달하고 대표인이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한테 송달을 하면 되는 거죠. 한 명한테. 그렇지만 고지하고 독촉은 되게 중요한 서류라 가지고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해야 한다. 1인한테 송달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을 구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게 문구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의미가 통하지가 않죠. 사실 전자송달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죠?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전자송달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요 문구는 어떤 의미예요? 사전 반대한 경우만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틀렸죠.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송달할 수 있다? 아니죠. 신청을 무조건 해야지만 전자송달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틀린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4번 서류 송달 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 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게 끝에 문구가 좀 잘못되었죠. 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됐고요. 다른 장소에서 송달할 수도 있어요.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아니하면 원래는 송달 장소도 맞아야 되지만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송달 가능하다는 거죠. 송달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송달도 가능하다. 얘가 다른 장소 신청해가지고 그쪽으로 무조건 송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송달을 반드시 그쪽으로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을 경우에 그때 그 송달 받아야 할 자가 거부를 안 하면 줄 수 있다는 거죠. 줄 수 있다. 그게 법 규정이고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넘어가죠. 세 번째, 옳지 않은 거 답만 보죠. 답은 동그라미 3번. 한급 가상금을 포함한 지방 상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심플하죠. 어렵지 않았죠. 요거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권리는 양도 가능하죠. 네, 틀렸고요. 넘어가죠. 네 번째, 공매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게 맞는 지문이고 요거 부부 공유의 동산에 대해서 요 공유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 요거를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가 틀렸는데 왜 그런지 또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공유자가 공유 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 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공매 보증금을 제공을 하고 요거를 제공을 하고요.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공하고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거죠.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제공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고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매 재산이 압류된 부부 공유에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최근 들어서 개정이 되면서 들어왔죠. 이 공매 재산이 부부 공유 거였다고 하면 배우자도 우선 매수권이 있었죠. 요거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배우자도 우선 매수권 요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 매각 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해야 한다. 자, 요거 매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 납부하지 아니하면요.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최고액의 입찰자, 최고액의 입찰자보다 얘가 우선 매수건이 있어가지고 얘한테 매각 결정을 하면요. 최고액의 입찰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한 자가 매각 대금 납부를 안 하면요. 기다리고 있는 얘한테 매각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재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넘어가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 자, 여기 옳은 지문이고요. 요거 청구 같은 경우에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여기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좀 틀렸는지 그런 것도 짚을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동그라미 1번. 범칙 사건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죠. 요거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배제 사유였죠. 범칙 사건 조사 요거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를 저지른 거 그런 거는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그런 거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니죠. 3개월 이하면 할 수 없고요. 과세 간청이 급한 경우니까 요 부가 제척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지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3개월 이하면 이게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과세정보 심사 청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3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정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3개월 초과하면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없다로 또 끝나가지고 틀린 지문이에요. 동그라미 4번.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요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겠죠.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뭐 채택을 하겠다 또는 불채택을 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죠.
그럼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 난 거에 대해서 이거 불채택 아닙니다. 채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길 수는 없어요. 당초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지만 당초 처분, 과세준 적부심사 청구를 했고 그 청구에 대한 처분 있죠. 불채택 결정이라든지 채택 결정 그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의신청, 심판청구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또 틀렸고요. 넘어가죠. 지방 소비세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거 답만 보죠. 답은 동그라미 2번. 왜 틀렸는지 보면요. 지방 소비세 특별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 징수 의무자에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특별 징수 납부지용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과하지 않는다. 매번 나오던 지문이었죠. 과거 기출에도 종종 나왔던 지문이에요. 요 특별징수 의무자 같은 경우는 부탁을 한 거예요. 특별징수 의무자한테 부탁해서 징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얘가 좀 부족하게 납입했다고 해가지고 가산세 때릴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부탁을 한 거니까. 얘가 뭔가 잘못하더라도 가산세는 때리지 않을 테니까 부탁할게. 징수 좀 해줘. 그런 게 특별징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틀린 지문 넘어가죠. 7번째 문제.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지방세 환급금 또는 납세 담보. 답은요. 동그라미 1번이죠. 자, 이것도 왜 틀렸는지 보면요. 재산세의 물납 후에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 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 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자,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이런 표현 나오죠. 요것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조금 까다로웠어요. 원래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원칙. 근데 매각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물납 재산으로 환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각된 경우에 하나요. 이런 표현이 돼가지고 매각된 경우에 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매각이 되거나 매각 이것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뭐 사용 중이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케이스. 그래서 임대 중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럼 물납재산으로 환급 못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아예 재산이 분할이 불가해.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환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표현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매각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 중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면 또 환급을 물납재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케이스들,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매각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용 중이거나 임대 중이거나 이렇게 분할해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못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틀렸고요. 약간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죠. 이제 8번 수정신고 경정 청구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4번. 자,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이렇게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납기 후에 제출한 자도 이제 가능하죠. 경정 청구, 수정 신고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는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동그라미 1번 납기 후에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자, 이게 최근 들어서 개정이 됐죠. 요 납부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 신고할 수 있고요. 납기 후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요 경정 청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게 틀렸고요. 제출할 수 있다. 요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정 신고는 지방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전으로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안 되죠. 제척기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 후에는 절대 수정신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죠.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죠.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 나오면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주의하시고요. 넘어가죠. 9번 문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뭐 거의 100점 방지용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구석진 내용이 나왔어요. 그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거. 그걸 물어봤고요. 요거는
계산의 특례라고 해가지고 세율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세율을 조금 낮춰주는 건데 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열거가 되어 있는 규정이고요. 얘는 요 세율 특례로서 좀 낮은 걸로 해줄게. 그렇지만 4번이 열거가 안 돼 있어요. 4번이 열거가 안 돼 있어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은 그냥 표준 세율로 하거든요. 중과 기준 세율을 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거의 뭐 100점 방지용이고 이런 건 못 맞추셔도 어차피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못 맞추셨을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죠. 10번 문제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7년으로 한다. 자,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에 7년이 맞기는 하죠. 그런데 어떤 걸 원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늘어나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때는 늘어나죠.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틀린 이유가 요 상속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늘어나요. 이때는 무신고의 경우에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했죠. 이것도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었죠. 넘어가죠. 자, 자동차세에 대한 건데 옳은 거 답은 보죠. 답은 3번이고요. 이게 맞는 지문이고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맞는 지문이에요. 이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 기준이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누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매도인 아니죠. 매수인이죠. 여기 틀렸어요.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를 칩니다. 매수대금이 납부가 됐으니까요. 아무리 형식상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산 사람이 자동차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죠? 50 아니죠? 30이에요. 30. 이런 건 좀 단순 암기 사항이라 가지고 자주 보면서 암기를 하신 분들은 요거를 캐치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암기를 좀 제대로 안 했다거나 하면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단순 암기 사항이 되게 많아요. 지방세가 어쩔 수 없이 암기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죠. 여기 2순위는 맞아요. 근데 1순위가 상속 지분이 많은 자죠. 상속 지분이 높은 자, 많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 지분이 높은 자,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자가 먼저 자동차세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일하다라고 하면 연장자, 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가 틀린 지문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지방소득세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거 답만 보죠. 답은 동그라미 1번. 자,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죠?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자, 요까지는 맞는데 요까지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 좀 틀렸죠.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가감할 수 있죠. 5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이게 표준세율이라 가지고 가감이 가능합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세율을 정한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요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의 10% 정도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뭐 자동으로 연동되는 개념은 없다고 했죠. 얘는 요게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지자체 조례로 약간 가감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까지 챙겨가셔야 돼요. 넘어가죠. 13번 재산세에 대한 건데 옳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3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죠. 먼저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아니죠. 토지는 9월 달이고요. 건축물이 7월 달이죠. 그게 9월 달
건축물이 7월 달. 이 둘 다 뭐 7월 달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틀렸죠. 이게 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물분 먼저 내고요. 몇 월 달? 7월 달에 내고 토지는 그 다음에 9월 달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 같이 있는 개념이라 가지고 주택은 주택, 부수토지까지도 다 주택으로 보는 개념이죠.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반 땅씩 나눠가지고 건물분하고 토지분 반반씩 7월 달, 9월 달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걔는 반반씩이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챙겨가시고요. 여기서는 토지분이 9월 달인데 다 7월분으로 해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건물 먼저, 그 다음에 토지. 요게 건물이고 요게 토지예요. 납부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의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요거는 포기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아요. 영향이 없어요. 물적 납세 의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물적 납세 의무는 여전히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물적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을 구성했죠.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지자체장은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95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500만 원 초과하는 케이스죠. 500만 원 초과하는 케이스하고 500만 원 이하인 케이스가 달라요. 500만 원 이하인 케이스는 250만 원 먼저 내고요. 25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할 수가 있는 거고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먼저 내야 돼요. 50% 이상을.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50% 이하가 되겠죠. 그럼 950만 원에 50%를 때려보면요. 50% 이하. 결과적으로 475만 원이 나오고요. 475만 원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500만 원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틀렸죠. 500만 원이 아니죠. 넘어가죠. 14번 지방교육세에 대한 건데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고요. 이게 맞는 지문. 지방교육세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한세, 과소신고 가한세, 초과 환급 신고 가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지방교육세는 그렇죠. 자, 나머지가 틀렸는데 보죠. 동그라미 1번 지방세법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등록 면허세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요. 얘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지방교육세 요거 납세 의무자가 아니거든요. 자동차 등록은 제외하는데 있다라고 해가지고 틀렸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표가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의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가산세액은 과표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죠. 가산세까지 이렇게 산입하진 않아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세를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틀렸고요. 가산세까지 붙이진 않죠. 동그라미 4번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40이 아니죠. 43.99%예요. 99%. 이게 40%로 가는 경우가 레저세. 레저세가 40%고요. 담배 이거 뭐 청소년 교육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방교육세 엄청나게 세율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이 안 좋으니까 담배는 요거는 되게 제일 높은 세율 43.99% 외우자고 했죠. 요거 외우신 분들은 또 맞추셨을 거고 이게 단순 암기 사항이라 가지고 이거를 암기를 하면 맞추는 거고요. 암기를 못하면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암기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죠. 15번 등록 면허세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4번 요게 틀렸고요. 보죠. 등록 면허세의 과세 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죠.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은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은 그거는 원칙이죠. 원칙은 그렇지만 요 강업권이라든지 어업권이라든지 양식업권 그런 거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되고요. 또 이렇게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 있죠.
취득세 부가 제척기는 경과한 것은 이제 취득세가 과세가 안 된 거니까 등록면허세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포함하고 있죠. 이건 예외 케이스죠. 예외로 이 제척기간 거기에 경과한 것은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또 등록면허세까지 붙이진 않는다고 했죠. 이중과세니까. 그렇지만 몇 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해도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물건이죠. 그거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 주의하시고요. 넘어가죠. 16번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건데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납세지에 대한 건데 강원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뭐 이런 식으로 납세지가 나와 있죠. 강원권이 등록된 토지가 2 이상이면 강원권이 등록된 토지 면적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다. 여기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이 나오죠.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직접 수력 발전을 하는 자는 특정 자원분 지역 자원 시설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맞는데 이게 틀렸죠. 이런 가로 안의 문구도 주의하셔야 돼요. 양수 발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죠. 제외인데 포함으로 나와가지고 틀린 지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요. 신고 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 아니죠. 얘는 보통 징수죠.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보통 징수 방식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방식이죠. 신고 납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한다. 자, 재산세하고 연동되어 있죠.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과세가 안 되면요. 얘도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17번 지방세 법령상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직전 연도 월 평균 담배 소비세 납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요걸 적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는 다 적어야 되는 기장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적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납부액이 적으면 장부에 적지 않아도 돼요. 동그라미 2번. 거의 뭐 이 문제도 100점 방지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장 의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출제가 처음으로 된 거고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죠. 이제 18번 문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옳지 않은 거 보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게 거의 다 맞는 문구인데 뭐가 살짝 껴가지고 틀린 문구가 된 거냐면 요 문구가 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됐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은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법문구에는 위임은 제외이기 때문에 요 지자체는 뭐 감면하려면 당연히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례로 정해야 된다. 요까지 맞는데 요 문장이 끼면 안 돼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위임은 제외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 이런 표현 나오죠. 따라라는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된 거죠. 이런 걸 살짝 섞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많이 해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넘어가죠. 19번 레저세에 대한 건데 옳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1번. 자, 레저세 같은 경우에 뭐 요 세율 나와 있죠. 여기 맞는 지문이고요. 산출세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해서 보통 징수의 방식으로 징수한다. 요거는 이제 가산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 10% 가산세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레저세에서 동그라미 2번부터 다 틀렸는데 이게 또 어떤 게 틀렸냐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장애 발매소에서 발매한 거 요거 뭐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이 승자 투표권, 승낙 투표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80% 납부를 하고 장애 발매소 소재지 구청장에게 이렇게 20% 신고 납부를 한다. 자, 여기 80% 20%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때문에 틀렸냐면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건 제외한다고 돼 있죠. 이게 80% 20%거든요. 경륜장 등이 신설이 된 경우에는 80% 20%가 되는 거고요. 신설이 된 경우가 아니면요. 50% 50%죠. 신설된 경우를 제외하면 얘가 50%가 경륜장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50%가 장애 발매소 있는 곳이에요. 신설되면은 아무래도 신설하는데 또 돈이 또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신설된 경우에 한해서 이제 80% 하고 신설 20% 경륜장 있는 곳에 80% 내고요. 20%는 장애 발매소 있는 곳에 내고, 근데 신설된 경우를 제외하고 80% 20%라고 해가지고 반대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틀린 지문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표는 승자 투표권, 승마 투표권 등의 당첨금 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를 한다. 자, 과표는요 발매 금액이죠. 발매액으로 하는 거고요. 발매 총액으로 하는 것이 당첨금 총액이 아니에요. 판 거 발매금의 10% 그걸로 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다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건 일정 세율이죠. 표준 세율이 아니라 가지고 가감이 불가해요. 가감이 불가합니다. 일정 세율인 건 좀 외우자고 했죠. 레저세, 요게 이제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각각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일정 세율입니다라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가감 조정이 안 됩니다. 동안 4번 또 틀린 지문이죠. 20번 보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가 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요. 동그라미 2번. 요게 틀렸고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추징을 하죠. 왜냐하면 5년 내에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요. 그때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3년이 경과한 날이면 3년이 경과했고 아직 뭐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5년 아니었으면 그때는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5년 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3년이 경과했으면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나야 돼요. 일단 5년이 지나야지만 추징을 하지 않는 거고요. 5년 안에 안쪽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추징을 하는 거니까 틀렸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사실 너무 규정이 많아가지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예년에는 뭐 100점 방지원 문제가 예를 들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고 하면 이번 시험에는 3, 4문제 정도가 100점 방지용으로 출제가 됨으로써 좀 까다롭고요. 근데 3, 4문제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었거든요. 기출문제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3, 4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또다시 출제가 될 확률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